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렵게 오셨습니다. 네, 네. 박성현 천재교과서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주에 모시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일정이 좀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모시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고. 뭐 자, 자기소개라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희 지금 떨리는데요. 수많은 시청자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저희 별자리랑 MBTI랑 이렇게 아 진짜인가요? 농담이죠. 농담입니다. 예. 가볍게 소개. 예, 안녕하세요. 저기 언론노조 천재교과서 지부 박성현 지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천재교과서 지부가 또 신생 지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부 승인이 언제 났죠? 지난 4월 22일에 4월 22일 날. 네. 그러니까 2달 된 지부입니다. 네. 그 설립된 지 2달 된 지부고 그 천재교과서 지부는 또 제가 그 주목을 했던 게 인스타그램 계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 MG 조합원이 좀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십니다. 맡아가지고 네. 그래서 막 재밌는 영상들도 올리시고 그래서 인스타그램 잘 보고 있고 캐릭터 지금 입고 오신 티셔츠 네, 그분이 지금 만드신 거예요. 네. 혹시 캐릭터 이름이 있나요? 네, 조이라고 합니다. 조이. 네, 그 노조하는 드미가 저희 밀크티 캐릭터 중에 5마리 중에 하나인데 노조하는 드미로 저희가 조이. 예, GPT로 만들어서 너무 귀엽습니다. 곰인가요, 개인가요? 곰입니다. 곰이군요. 네. 곰. 노조하는 조인데 노조하는 듬이, 듬인데 노조하는 듬이. 듬이. 네, 듬이가 아니라 듬이가 뭐예요? 듬직한 애들. 듬직한 듬이. 듬이. 노조하는 듬이에서 조이. 네, 조이. 조이라고. 네, 조이라고. 즐겁게 노조하자. 네. 즐겁게 노조하자. 네. 좋습니다. 즐겁게 노조하자라는 그 구호와는 달리 그 사업장의 그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재교과서라는 이름은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름이고 네, 해법 수학. 맞습니다. 네. 그 천재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작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 있을 텐데 천재 교과서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 사업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좀 떨려서 좀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네, 좀 네. 보고 읽어도 좋습니다.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천재교과서는 천재교육의 자회사입니다. 오. 그 회사가 천재교육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교육은 해법 수학의 저자로 유명한 그 최용준 창업주가 1981년에 세운 서적 오래됐군요. 그리고 교과서 출판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견 기업입니다. 네. 천재교과서는 크게 세 사업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국정이나 거민정 교과서, 참고서, AIDT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교과서 사업 부문이 있고요. AIDT는 뭔가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줄여서 AI 정부가- 디지털 텍스트북. 정부가 그렇습니다. 추진하던 아유, 예. 박사. 네. 뭐만한 박사네. AIDT까지. 지금 요새 한창 시끄럽죠. AI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 사업 부문이 있고 네, 그리고 유아부터 초중고를 망라한 이러닝 학습지 밀크티. 예, 이러닝 사업 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해법 수학이나 해법 영어 같은 학원 사업을 주로 하는 해법 부문 이렇게 세 가지 부문이 학원도 있어요? 학원도 저희 그 학원에 보시면 그 간판에 해법 수학, 해법 영어라고 예. 간판 달고 운영하는 공부방이나 네. 소규모 학원들. 그것도 이제 천재 교과서의 사업인 거군요. 그래서 직원이 엄청 많아요. 네, 직원이 저희가 천재 교과서 인원만 약 1,200명 정도 돼요. 교육 인원이 700명 이상인데 둘을 합치면 거의 1,900명, 2,000명 가까이. 굉장히 큰 회사군요. 그래서 제가 천재 교과서 지부가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 출판분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제 출판계 노조가 참 잘 없잖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한데 그렇죠. 천재교과서 그때 말씀하시면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인데 네. 조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되게 약간 의아했다. 의아했는데 얼마 안 지났어요. 그 얘기를 생기신 거예요. 예지몽을 또 꾸셨네요. 예지몽을 또 꾸셨고. 그래서 뭐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이고 또 생각보다 규모가 큰 이 천재 교과서라는 회사에서 올해 3월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워낙 빠르게 진행됐고 또 내부의 사정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직원들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네, 좋겠습니다. 좀 얘기가 참 깁니다. 아, 네, 예. 좀 잘 들어주셨으면 네네네. 짧게 바람인데요. 끊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 정리해고가 지난 3월 20일부터 거의 4월 11일까지 3주 안에 240여 명이 정리해고가 됐고요. 어, 이게 이러닝 사업부 소속 밀크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구조조정 그 시작 당일에 유튜브로 회사가 힘들다고 대표가 발언을 나온 직후부터 개별 면담이 시작되었는데요. 네. 그 조직장이 AI 디지털 교과서 때문에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이직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권고 이직이라는 신박한 용어를 천재 창조했다라는 비아냥이 나왔습니다. 원래 권고 사직이라고 하죠. 네. 그쵸. 권고 이직. 근데 이직을 권한 거죠. 네. 야,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보상이나 이런 거 없이 이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회사 사정이 너무 어려워. 네. 난 네가 걱정된다. 뭐 어. 이런. 예, 이 납득할 만한 기준이나 명확한 대상자 통보도 없이 6차례 이상 면담이 반복되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가면 보상금이라도 받지만 나중에는 그마저 어렵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상자인지 서로 알 수가 없는 분위기였고 이게 본인이 대상자가 됐다는 수치심 그리고 그쵸. 이런 불안들 속에서 조직적으로 사람을 몰아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익명 그 소통 채널에서 죽고 싶다는 글들도 올라왔었어요. 네. 굉장히 심적으로도 사실 이게 대상자가 됐다는 게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공포이기도 하지만 네. 내가 일을 잘 못했나? 내가 인정받지 못했나? 이런 수치심 아까 말씀하신 네. 모멸감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말할 때 이걸 굉장히 정중하게 했을 리도 없고 약간 고압적인 태도로 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거고. 맞습니다. 어린 네.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그렇게 특히 또 좀 네. 이렇게 지위가 좀 사내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한테는 네. 더 이제 고압적으로 얘기를 해서 네. 더 상처를 주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네. 뒤에 그래. 좀 더 자세하게 네네.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DT,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실패, 경영난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는 다른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렇죠.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AI 디지털 교과서도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뭐 파주 부지에 자회사 건물을 세우느라 대출 받아서 적자가 뭐 크다라는 소문도 좀 있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경영 무계획이 문제였는데요. 그 뭐 밀크티 아이 같은 그 투자 대비 손실이 큰 사업 실패에서 비롯된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이 정부 정책이 뭐 정식 교과서다. 그런데 뭐 전면 도입하겠다. 그러는데 자율 도입으로 또 다시 축소가 되고 그리고 교과서 지위를 그냥 교육 자료로 축소해 버리겠다. 뭐 이런 것들의 정책 그 혼선도 좀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가 현재 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지난해 말부터 그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면 도입이 아닌 자율 선택, 교과서지 박탈 이런 분위기에서 왔다 갔다. 예, 개발 업체들이 소송이라도 불사 하겠다라는 기자회견도 사실 열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확인된 게 4월 달에 서울행정법원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네.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했다. 그래서 지금 짐작을 하는 것은 이렇게 교육부 상대 소송에서 회사의 손실을 증명하기 위해 인력 감축을 기획했을 거라는 짐작도 사실 이전부터 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행정소송 했다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사의 손실을 증명한다는 게 이래서 우리가 이만큼 어려워졌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필요했다. 맞습니다. 교육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네네네. 그런데 저 지금 조금 헷갈리는 게 이게 저기 헷갈려서 다시 보고 있는데 이제 AI 교과서는 이제 교과서 사업 부문에서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게 정리해고는 밀크티 하는 이러닝 사업부에서 해고했던.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코로나로 그 비대면 교육 밀크티가 줄곧 우상향을 했어요. 그런데 또 엔데믹 되고 이 초저출산 학령 인구의 급감으로 비대해진 그 인원을 일시에 이 기회에 그냥
축소해버린다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그것도 좀 일단 그냥 AI 추진이지만 디지털 교과서를 그냥 명목상 그렇게 네, 가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이 기회에 네, 구조조정해서 더 슬림하게 가겠다.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밀스럽게 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리해고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직원들한테는 직무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저기 우리 방송 공영방송에서도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네. 전혀 다른 업무를 줘서 모멸감을 주고 사실은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네. 뭐 책상 빼기라고 하는데 네. 그런 맞습니다.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게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내민 선택지가 두 가지였습니다. 네. 직무 전환 또는 대기 발령. 음. 회사가 모든 것을 놓고 떠나라는 그 최후 통첩 기한이 지나자 바로 직무 전환 교육 소개가 시작되었는데요. 그 콘텐츠 기획자나 IT 개발자, 마케터들한테 물류나 인쇄 직무에 대한 교육을 시켰어요. 네, 마트 앞에서 파라솔 펴고 하루 8건 이상 상담 신청서를 받는 홍보 소스 모집이라는 직무도 있었는데요. 이런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직접 가서 받고 앉을 의자도 지원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준비하라는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하루 교육 1시간씩 하고 다음 날 곧바로 시험이 치러졌는데요. 모두 주관식 서술형, 60점 이하는 과락, 시험 결과는 인사평가에 반영한다. 무슨 이렇게 시험인데? 안내했습니다. 무슨 시험인데? 이 교육을 1시간 동안 쭉 설명하고 그 교육 거기에 내용에 대한 대해서. 교육 내용에 의자는 대해서 누가 갖고 와야 되나요? 본인. 정답이고. 참 이게 그 시험을 봤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모멸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 240여 명의 사람이 회사를 떠났고요. 어휴. 이런 회사의 퇴소 유도가 아주 잘 먹혔습니다. 네. 주변에서 동료분들 같이 일하던 분들도 좀 많이 계셨나요? 어때요? 네, 저희 네. 팀에서도 저희 2명이 떠났는데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뭐 이미 굉장히 모멸적인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네. 우리 조합원들께서 구성원들께서 이 외에도 어떤 부당하거나 모욕적인 대우를 정리해고 과정에서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현장에서 어떤 분위기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네. 괴롭힘의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어떤 부당한 사례들이 있었는지.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이제 네. 답변이 될 텐데요. 퇴사일을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 묻는 상사들. 네, 그리고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내 캘린더에 너 퇴사일 표시해놨어. 뭐 이런 이야기들. 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너무 드센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권고사직 대상자랑 비대상자를 나눠서 단체 채팅방을 따로 운영하고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 따돌림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대상자들이 특히 출산 휴가를 갔다 온 분들, 뭐 장애인, 그리고 사회 초년생 등 약자들이 타겟이 됐습니다. 예. 뭐 정규직 전환 하루 전에 이제 저희 그 팀원분 사례였는데요. 정규직 전환 하루 전에 퇴근 시간을 30분 앞두고 조직장이 이제 나가라고 사인을 강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다가 네. 이제 그 전체 계획상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날 네. 바로 전날 네, 회사는 인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전환이 된다는 메일 통보를 받았는데도 네. 이렇게 딱 그 계획하듯이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짐을 챙길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또 나중에 와서 챙겨라고 하면서 근무를 바로 종료시켰습니다. 이 나이 많은 남자 상사가 어린 여성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분위기에 위압감을 느끼고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외부에서 보면 이제 출판 업계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만드는 업체 뭐 이러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어떤 도덕성, 기본적인 양식, 상식. 양식 이런 게 사실 있을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네. 전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버티던 10명 인원 모두 대기 발령, 직무 전환은 할 수 없어. 이건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대기 발령을 선택을 했고요. 그 대기 발령 기간에는 그 인사팀이 이제 사전 안내를 했는데
대기 발령 기간에는 사규에 명시된 대로 월급의 70%만 지급하겠다. 그리고 대기 발령 기간에는 자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휴대폰 사용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리 이동은 뭘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을 가거나 네. 이렇게 그 본인의 그 유연적으로 이렇게 휴게 시간을 갖는 것 네.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리 이동 금지야. 응. 뭐 이렇게 이제 협박성 멘트를 날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대기 발령 직전에 PC랑 전화기도 회수해 갔습니다. 예. 직무가 예. 예, 없는 사람에게 사무기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럼 이제 빈 책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루 종일? 네. 휴대폰도 못 하고. 예. 처음에 그렇게 이제 안내를 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자 네. 협박한 대로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좀 우습게도 이런 언론이 이렇게 터지고 네. 대기 발령자 대상으로 갑작스럽게 막 면접 자리를 막 네. 강제적으로 네. 뭐 영문 모르고 불려갔는데 면접이야. 뭐 이런 그러니까 다른 직무로 가기 위한. 예, 유사직무 제한이라는 네. 명목으로 흔적 지우기를 시도한 거죠. 예. 사실상의 부당노동 행위거든요. 이렇게 빈 네. 책상에 앉아 있게 하고 네. 모멸감 주는 게 네.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텐데 이런 일들을 했다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니네 딴 데 보내줄게 하면서 막 면접을 했다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또 주신 내용을 보니까 3주가 지나자 6명에게 강제 인사 발령을 내고 네. 출산휴가 휴직 예정자한테는 선심 쓰듯이 재택근무를 제시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노조가 절실했던 이제 조건이 됐던 거고,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으로 노조를 만드시게 됐는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측에서는 노조 설립에 대해서 이제 좀 대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략을 택하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이렇게 3월 20일 정도에 시작된 이런 그 권고사직 그 회사 행태에 이제 저도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익명 게시판에 그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좀 만나보자, 얼굴 좀 보자, 같이 얘기 좀 해보자라고 글을 올렸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언론노조 좋은책 신사고 지부에 먼저 연락을 했고, 네. 같은 업계. 네, 언론노조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 예. 좋은 책 신사고도 여기 나오셨지만 하여튼 정말 그렇습니다. 악질적인 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립총회를 열고 4월 22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사에 노조 설립을 통보하는 그 공문을 그 한 3차례 보냈는데 대화하자, 만나자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뭐 만날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뭐 공문에는 무시하더라도 혹시 뭐 지부장 개인한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압박이나 뭐 회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지금 강제 전배받은 그 팀에서 그 약간 감시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 인사팀에서 그 저희 해당 팀장이나 조직장한테 근태 관리 똑바로 해라. 네, 이렇게. 언제 자리 비우는지 봐라. 절대 업무 시간에 노조 활동 해서는 안 된다. 계속 지켜봐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방송도 보고 있겠는데요, 잘못하면.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조 설립 이후에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남아있는 직원들은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노조 설립으로 좀 한번 해보자, 좀 싸워보자 이런 분위기가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신생 노조다 보니까 이제 어리버리합니다. 사실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네, 상황에서 언론 노조의 이제 본조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노동환경 실태조사 설문을 만들어서 또 홍보 피켓팅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네네. 이걸 바탕으로 협상 없는 임금 통보에 대해서 피켓 홍보팅 다시 할 예정입니다. 네네. 네. 지부장 결심하실 때는 좀 용기가 많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을 좀 하시게 된 거예요? 글쎄요. 이게 좀 개인적으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천재교과서에서는 만 4년이 이제 넘었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고 육아에서 좀 노연하다 보니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용기를 못 내는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네,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용기를 내신 거네요. 네. 지부장님이. 그리고 또 그 집에서 같이
남편이 네. 아, 또 많이 정신적인 응원해 주셨고. 실질적인 지원을 어. 응원을 좀 해주었습니다. 보통 노조 전임한다고 하면은 말리는데 다들 왜 네가 나서 뭐 이렇게 네. 내기가 십상인데 정말 훌륭하시네요. 그런 상황이면 나서 봐라 이렇게 네. 응원도 그것보다는 해주셨고. 뭐 맞벌이를 해야 네. 본인이 편안히 정년까지 화이팅 이렇게 힘을 줬습니다. 그만두지 못하도록.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이제 아까 240여 명이 그만두셨다고 했으니까 네. 남은 직원들이 이제 사실 일이 줄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과중한 업무를 하실 네. 것 같고 언제 나갈지 모른다 이런 이제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정리해고가 아직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네네. 이제 회사가 더 교묘해졌어요. 밀크티 사태와 같은 집단 해고 같은 그런 대량의 구조적인 조정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게릴라전으로 이렇게 팀마다 부서마다 부문마다 네. 살금살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취업 규칙을 손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에서는 조만간 취업 규칙을 좀 함께 뜯어보고 구조조정 경험을 좀 나누는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노조가 없어도 취업 규칙을 불이익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를 받고 있는데 조직장들이 당연히 이거 동의해야 되는 거야. 네. 아.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받고 다니고 있는 몰아가고 조직장들이에요. 있는. 그러니까 그 상황도 좀 감시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앞에 이 240명을 해고시키는 과정을 보면 그 조직의 문화가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동의받는 게 정당한 동의 절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조직률이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지부에? 그건 보안이. 비밀. 기밀입니다. 비밀이군요. 제가 조직 일을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아무튼 비밀리에 지금 높기를 네, 기대하면서 한 명 한 명 계속 조합원들 늘리고 네. 있는 거고. 목표 네. 인원의 한 현재 4분의 1 네. 4분의 1 정도 왔습니다. 가열차게. 목표가 네. 상당히 크십니다. 목표가 상당히 커서. 오케이. 두 달 만에 이제 목표의 4분의 1을 달성하셨으니까 네. 금세 목표를. 자, 그러면 저희 번호가 붙어 있는데 9번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 대본을 따라가고 계시기 네네. 때문에 9번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좋은 책 신사고 지부장님도 뵀지만 이제 천재교육이나 다른 천재 교과서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업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네. 비슷한 이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불합리한 관행, 불합리한 부당 노동 행위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 업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판업계랑 교육 출판업계가 살짝 결이 다릅니다. 네, 말씀 들었습니다. 네, 출판업계가 좀 소규모 영세 사업장 위주로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특징을 보이고요. 네. 그 교육 출판업계 같은 경우는 출판 기반으로 해서 요새는 디지털이 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재 교과서처럼 교과서 제작 등의 공공 성격을 띠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근데 이 교육 출판업계는 사람을 좀 쉽게 쓰고 버리는 그 불안정한 고용 환경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되어서 이 전반적인 그 변화의 모색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노동 환경 인식 개선, 노동조합 활성화, 그리고 연대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봤고요. 이거 지금 다 문화체적으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도 그렇고 이 출판업계 노동조합 교육이랑 일반 출판업계 교육 출판이 좀 다르다라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조합이 크게 활성화돼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좀 이유가 뭐라고 좀 보세요? 일단 제가 그 단행본 편집자였고 출판업계에 몸담았었고 그다음에 교육 출판업계로 넘어온 콘텐츠 기획자로 있는데요. 네. 물론 이제 IT 개발 직군이나 마케터 분들도 많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보면은 그 책을 만들고 이렇게 그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본인의 그 업무에 이렇게 되게 많이 몰두되는 그런 성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수용적인 성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되게 착하고 일 열심히 하고 이런 분들을 뽑거든요. 말 잘 듣는 아니, 그렇다고 못돼서 네. 노동조합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끔씩 그 중에 이제 또라이들이 한 분이 섞여 있는데 감추고 있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많이 노조에 활동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천재교과서 지부가 언론노조 좋은 책 신사고 지부라든가 서비스연맹 한솔교육지회 등 그 교육 출판업계 여러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예. 지금 현재 연대하고 있고요. 이렇게 업계 간 연대가 좀 강화될 때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조합 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확산되는 게 좀 필요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사실 노동조합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사람 몰아내고 이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예, 무서운 게 없으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익명 소통 채널에서 네. 그 교육 출판 라운지에서 다른 교육 업계 분들이 그 노조 설립 준비 기간에 응원 많이 해주셨어요. 답글로 천재 응원한다. 예, 이런 예. 답글도 쭉 달릴 예. 때마다 그거 보면서 힘을 예. 냈고요. 네. 지금도 힘을 내고 있고 네. 현재 지금 며칠 전에 옹진시크빅에서 또 네. 다시 구조조정 아. 시작했다고 아. 그 노조 있는 천재 부럽다 뭐 네. 이런 답글 달렸었는데 어. 같이 싸워보자라고 답글 달았습니다. 어. 네, 다른 업계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게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네, 그런 기분이 네. 힘내십시오, 부장님. 사실 아무것도 없던 데서 노조가 새로 생기려면 정말 엄청난 계기가 있었기 맞아요. 때문에 노조가 네. 오죽하면 그렇죠. 노조가 생기는 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많이 진짜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교과서 지부 혼자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네. 그쵸. 일이에요. 그쵸. 다시 정말 하나부터 다시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는 게 되게 큰 일이고 되게 소중한 일을 사실 지부장님이 하고 계신 거고 자기 업무 하면서 또 지금 남은 시간 쪼개서 그렇다고 업무를 막 덜 시키고 이러지도 않을 것 같고. 네. 예. 오늘도 퇴근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참, 저도 퇴근하고 힘든데 지부장님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퇴근하고 왔니 힘든데. 네, 아주 농담이고 천재교과서도 천재교과서 지부도 혼자가 아니고 네. 천재교과서 지부를 보고 또 힘낼 이 네. 교육 교과서 업계에 네. 또 여러 노동자들이 계실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그분들이 또 우리도 노조 만들겠다 이런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덕분에. 같이 돕겠습니다. 네. 같이 네, 네. 싸우겠습니다. 네. 투쟁. 투쟁. 힘내십시오. 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천재교과서 지부의 투쟁을 언론 노조도 혼자 되지 않으시도록 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자리 또 네. 함께 해주신 박성현 지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댓글로도 응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